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부터 증시나 진판 한지원입니다. 네, 저는 증시 쪽집게 류현입니다. 네, 오늘 하루 쉬다가 와가지고 홀가분하게 출발을 했는데 네네. 장이 좋아요. 좋죠. 네, 너무 뜨겁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1%씩 상승했어요. 이제 이 기세면은 2,600도 곧 뚫겠네요. 2,600도 곧 갈 수가 있죠. 네, 지금 오늘 거의 2,600 근접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네, 2,585. 네, 외국인이 계속 사주니까요. 삼성전자하고 그런 것만 사고, 네. 큰 종목만 사더라고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해서 6천억 정도 샀습니다. 6천억 조금 넘게. 그래서 오늘 약간 좀 작은 종목들은 여전히 조금 그렇게 시장 분위기에 비해서는 뜨겁진 않더라고요.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6,750억 샀는데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부였고, 그렇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8% 거의 3% 가까이 급등했거든요. 하이닉스도 1% 올랐고, 근데 코스피가 1%면 조금 다른 것들은 조금 오늘 LG전자랑 포스코 퓨처캠, SDI 큰 종목들 몇 개가 다 올라간 포스코 퓨처캠은 뭐죠? 퓨처엠인가요? 섞은 거야. 옛날 거랑. 퓨처엠이. 네. 개인 투자자는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그렇죠. 올라가면 지금 사둔 거 매도하시는 거죠. 근데 이틀째 좀 매도를 많이 한 것 같고요. 오늘 전기전자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LG전자가 11% 정도 급등을 했는데, 이 자동차 전장사업부 쪽에 좀 가치가 좀 부각받으면서 11% 급등했고, LG 이노텍도 덕분에 6.7% 반등했습니다. LX 세미콘도 6%대 상승을 했고요. 이차전지도 일부 종목 굉장히 급등이 있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5.4% 반등했고, LG 디스플레이가 요즘 괜찮습니다. 4% 가까이 상승했고, 삼성 SDI와 삼성 전기, 삼성전자 다 3% 내외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이닉스가 장 중에는 3% 넘게도 급등을 했었는데 1% 상승으로 상승폭을 조금 반납을 했습니다. 단기 좀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까지 올라온 거죠 지금.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11만 원이 며칠 만에 이렇게 돌파를 한 거 보니까 좀 단기적으로 부담스럽긴 한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근데 단기로 사는 건 아니니까 이분들 장기 투자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내후년 이렇게 보는 걸로 보이지 않나 싶은데, 네. 개인들은 원래 좀 단기 매매 많이 하시니까. 네, 그리고 제조업이 두 번째로 상승을 했고, 전기전자하고 거의 구성 종목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통신 섹터가 세 번째였습니다. KT, LG유플, SKT 다 1, 2%씩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주가 네 번째로 상승을 했는데, 아무래도 장이 좋다 보니까 증권주들 대체로 좀 좋았습니다. 특히 코스피하고 좀 상관관계가 제일 높은 게 키움증권인데 오늘 한 3.5% 정도 반등을 했고요. 보험주가 좀 안 좋네요 요즘에. 오늘도 제일 하락을 많이 했고요.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한화생명 다 2, 3%씩 하락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 회계처리 IFRS 17 도입된 다음에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다가 이 효과가 다 반영되고 나서는 조금 많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섬유유복 섹터가 오늘 FNF가 2% 정도 빠지면서 두 번째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 오늘 중국 소비주 관련돼서 전부 다 안 좋았습니다. 화장품이 특히 좀 안 좋았고요. 그리고 카지노도 소폭 좀 떨어졌고, 항공주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한한령 이슈가 좀 계속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운수장비 섹터, 그동안 좋았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 오늘 좀 하락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2%대 하락을 했고요. 현대모비스, 서현이와 화성코퍼레이션, 대원강업 이런 부품주들도 2, 3%씩 하락을 했습니다. 자동차도 워낙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어요. 1월부터 쭉 우상향으로 랠리를 뿜어가지고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까지 온 것 같습니다. 순환매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오늘 다 올라갈 수는 없죠. 시장이 그렇게 50포인트, 100포인트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니까. 네. 하루에 올라가면 요즘 20포인트, 10포인트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수만큼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현대차 다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아마 좀 반도체 며칠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 또 자동차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쪼지께님 반도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반도체가 내가 갖고 있는 게 오늘 많이 안 올랐어. 기분이 별로네. 내가 갖고 있는 게 많이 올라야 되는데 갖고 있는 게 안 올랐다. 저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없습니다. 참고로. 소부장만 갖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내 거만 또 피해가더라고 이게 오늘.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거?
반도체 감상기에는 하이닉스가 제일 좋다. 소부장이 그 다음이다. 그 아니, 마지막에 그때 삼성전자다. 배터리 아저씨가 하이닉스 망한다 그래가지고 왜 자꾸 남의 탓을 하십니까? 무서워서 안 했어요. 배터리 아저씨 탓을 자꾸 하세요. 반도체를. 하이닉스는 제가 뭐 원래 살 게 얘기 없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하이닉스보다 좋은 소부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또 픽을 잘 하시면 또 일단 뭐 좋을 수 요즘 있죠. 보니까는 느낌이 그러니까 뭐 제 생각이에요. 그냥 개인들은 조금 지금 보수적이야. 이렇게 공격적으로 달려들거나 매매를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지금은 이제 대형주 위주로 그 반도체 소부장 중에도 큰 종목만 오늘 올랐거든요. 뭐 리노공업이나 뭐 원익 IPS라든지 뭐 기타 이제 좀 사이즈가 큰 애들만 올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어떤 개인보다는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의 참여가 좀 지금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부채 협상 타결이 되면서 이제 좀 금리도 좀 오르고 좀 다음 달에 뭐 금리 인상 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네. 조금 그게 이제 부담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6월 달에 그때까지는. 그래서 매매는 아무래도 개인분들은 조금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좀 소극적인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오늘 안 가면 뭐 다음에 또 가겠죠.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좀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 S 뭐 이렇게 그룹. 그것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거든요, 제가. 그거만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원래 그거 바꿔야 되는데 지금 뭐 계속 못 바꿔가지고 좀 그러네요. 네, 손절할 땐 또 칼같이 하시잖아요. 근데 얘가 좀 지주회사니까 얘도 좀 반도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시원치 않아 진짜. 지금 화가 막 나요. 그걸 보고 있으면. 근데 원래 다른 걸 바꾸려고 했던 것들은 막 지금 막 올라가더라고. 막 이노텍 이런 거 막. 그래서 화가 나. 제가 화가 나. 화가 나 지금 막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저한테 자꾸 팔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조언을 해주는 거지.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 이제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협상 타결이 됐습니다. CNN에선 근데 조금 우려의 목소리도 좀 이야기를 하네요.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공화당 강경파 3명과 민주당 4명이 끝까지 대치한다면 합의안이 없어질 수도 있다. 네, 일단 뭐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메카시 하원 장관의 합의는 했지만 뭐 결국에는 의회 표결을 31일에 앞두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흥미로운 자료 중에 이거 부채 협상 타결이 다 되고 다 끝나면 그때 이제 증시가 빠진다 이런 자료도 있었거든요.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재료 이제 뭐 소진으로 그다음부터 또 뭐 아까 그 저기 논리가 뭐 그런 거던데 그게 뭐 이제 협상을 해서 지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경기 침체가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다. 그리고 또 금리가 또 오르니까 왜냐하면 채권 발행을 많이 정부에서 하니까. 다시 하니까 그래서 뭐 금리가 또 올라서 뭐 이게 또 안 좋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 때문에 뭐 증시가 막 엄청나게 내려가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조정은 받을 수 있죠, 항상. 그렇죠. 5월달에 또 금리 올린다고 하면 그 전에는 조금 빠질 수도 있죠. 예. 근데 뭐 대세에 지장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네. 별로 이렇게 크게 염두를 해두진 않고 있거든요. 저는 부채 한도 협상 이슈 관련해서 혹시 이것 때문에 빠지면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 협상이 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강등돼서 시장이 좀 충격을 많이 받았던 2011년도 사례를 제외하고는 다 괜찮았기 때문에 네, 큰 걱정은 안 됩니다. 근데 뭐 그 전에 만약에 그렇게 그 전에 2003년도처럼 똑같이 된다고 해도 그렇게 똑같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다 경험했던 거라 그렇게 뭐 새로운 게 아니라서 뭐 크게 뭐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반도체가 이제 AI 수요발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급등을 했고, 그 목요일에도 7% 급등에 이어서 이틀 연속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AI 투자 증가에 따른 반도체 수혜는 크게 두 가지죠. 서버용 DDR5 수요 증가, 그리고 HBM 이 메모리 수요 증가 두 개인데요. 일단 신한투자증권이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서버용 DDR5의 침투율이 22년도 말로는 1%였는데 23년 말로는 26%까지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24년도 상반기까지는 35%까지 1%에서 35%까지 굉장히 빨리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에서 확인해야 될 거는 이제 반도체 사이클에서 기존과 조금 달라진 점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는 현물가가 먼저 오르고 그리고 이 ASP
제품의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을 하는 순서였는데 이번에는 현물가 상승이 아니라 ASP 상승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인 제품인 DDR4는 여전히 부진한데 반면에 DDR5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이 개별 제품의 판매 단가가 먼저 반영이 되고 현물가는 아무래도 DDR4 비중이 높다 보니까 조금 늦게 반영이 될 거다 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물가 반등이 이번에 더디더라도 반도체 업황 반등이 늦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ASP 증가가 2분기 실적 때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그걸로 더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삼아야 된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뭐 소부장주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유니테스트, 원익 IPS, SNS텍, AD테크, 놀로지, 인터플렉스,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대부분 다 많이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에서 LG전자 11%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는데 VS 사업부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를 썼는데 아침 일찍부터 반영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우상향을 계속 그리더라고요. 장중에서 현재 주가에는 이 VS 사업부의 가치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데 실제 따져보면 약 10조 원 가까운 가치가 있다. 그래서 천천히 반영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제 요지였습니다. 마그나 합작법인이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공급을 하는데요. 주요 고객사가 미국에 집중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의 최대 수혜다. 라고 보고 있고 미국의 자동차 3사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 25년도부터 실적이 본격화될 예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차전지처럼 25년도 에비타에 좀 주목을 하자. 지금 23년, 24년이 아니라 그래서 멀리 보면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 현재 목표가는 16만 8천 원이지만 LG전자는 향후에 19만 5천 원까지 목표가 상향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서 아마 LG전자는 볼 게 뭐 전장밖에 없잖아요. 뭐 그렇죠. 가전이야 뭐 원래 뭐 맨날 가전 뭐 꾸준하고 핸드폰은 접었고 전장이 뭐 저번에 뭐 계속 그 바닥 찍고 올라올 때부터 전장 얘기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린 거라 앞으로도 뭐 전장 얘기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 것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거 뭐 없잖아요. 반도체도 없고 가전이야 지금 잘 안 팔리니까. 그리고 가전은 사실 잘 팔려봐야 큰 이슈가 없습니다. 전장이 잘 돼야지. 그렇죠. 전장이 뭐 저번에 뭐 수주 잔고가 100조라고 며칠 전에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는 사람 마음이에요. 사는 사람이 오늘 이걸로 내가 사겠어. 그러면 뭐 저기 뭐야 큰 손이 사면 올라가는 거죠.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는 거 보니까 뭐 기관이나 뭐 외국인이 오늘 산 거죠. 예, 그쪽에서 뭐 오늘 착정하고 산 거죠. 원래 뭐 주가는 항상 단기간에 급등을 그럼요. 뽑으니까 예. 장기 투자해야지 이런 때를 먹죠. 3개월인가 지금 조정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했더라고요. LG전자가. 네. 2, 3개월 횡보하다가 오늘 같은 날 만약에 또 이 아침에 싹 팔아버렸으면 이제 수익을 또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날리시는 거죠. 그래서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뭐 카지노, 화장품, 여행, 항공, 의류, 면세점 이런 중국 관련된 쪽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정용화 씨의 중국 방송 출연 금지 조치에 이어서 블랙핑크 공연을 관람한 중국 연예인들, 혹은 중국 배우들 이런 쪽 블랙리스트를 팬들이 공개를 하고 막 악플도 쏟아붓고 보이콧 움직임도 좀 보인다고 합니다. 진짜 이게 참 답답해요. 중국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이 이랬다 저랬대요. 이거 무슨 롱텀하게 무슨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번에는 막 또 뭐 한알령 풀어줄 것처럼 막 해가지고 뭐 게임도 열어주고 막 그러주더니 갑자기 또 뭐 한 번 또 대통령이 뭐라고 했다고 바로 그냥 네이버 끊고 막 나같이 네이버 갖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을 받겠어요. 제주항공하고 내가 조금씩 갖고 있는데 말이야.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냥 뭐 네이버 중국에서 교민 말고 누가 쓰나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안 쓰는데 별로 뭐 중국하고는 별로 안 엮여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게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센티멘트에 또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예전에 한창 메타버스 할 때 중국이 진출해가지고 중국 법인 여러 개 이렇게 세우긴 했더라고요. 그 이외에는 별다른 이제 사업을 중국에서는 진행을 안 해서 뭐 타격받을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요즘에 네이버가 그 검색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AI 한국에서요? 때문에 바드로 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글이 이제 작년 말만 해도 네이버가 한 70% 고원절이었는데 지금 한 50% 중반 후반대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엄청 떨어졌네요. 구글이 다 차지했더라고. 바드 때문인가 봐.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개인적으로. 50몇 프로까지 떨어진 거면 56%인가?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요? 계속 그래도- 들고 계셔도 괜찮으시겠어요? 팔아야 되는데. 제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교체를 지금 원래 반도체나 원래 이런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계속 놓치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중국 없이 잘 나가는 엔터주들 오늘 강세를 뿜었습니다. 일단 JYP 소속의 스트레이키즈가 정규 3집 선주문이 493만 장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K-팝 최다 기록인데 490만 장은 엄청난 숫자인 것 같아요. 6월 2일에 스트레이트 키즈가 490만 장 팔았어요. 선주문 아직 오. 정식 발매도 안 했는데 거의 그러면은 저 세븐틴하고 저 방탄급인데 굉장하네 이 쪽이. 네, 엄청납니다. 그래서 오늘 JYP가 마지막에 종가 때 보니까 막 7.5%나 급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문제야. 우리 딸내미도 저기 에스파 앨범 10장이나 샀어요. 혼자서. 덕후들이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아 중복으로. 근데 그 덕후들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는 게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CD가 쓸모가 없거든요. CD 아시죠? 뭐 CD도 있고 거기 뭐 각종 사진들 때문에 산다면서요? 포토카드 때문에 사는 거긴 한데 그래도 CD 그거 쓸 데도 없고 뭐 장식품으로 써야 되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쓸모 있는 걸 줘야지. 많이들 사고 있는데요. 오늘 유안타에서 엔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엔터사 전체의 실물 앨범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판매량을 좀 기존의 추정치보다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일단 지난 20년 동안 실물 음반 시장이 조금 위축되고 있었는데 21년도에 턴어라운드 했고 22년도에는 성장세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K-팝 실물 앨범 판매량이 전년 대비 32% 증가한 1억 200만 장 팔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한 18% 정도 증가해서 9,100만 장 팔리겠다라고 추정을 했었는데 1억 200만 장으로 좀 추정치를 상향을 시켰고요. 코어 팬덤이라고 있습니다. 요 코어 팬덤 진짜 팬들, 찐 팬들을 규모를 추정을 했는데 380만 명, 4개월 만에 전년 대비 한 10% 정도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1년 만에 10% 늘어난 게 아니라 4개월에 10% 늘어난 거니까 연환산하면 엄청나죠. 코어 팬덤 규모가 380만 명인데 1억 2천만 장 팔면 도대체 한 명당 몇 장씩 사는 겁니까 이거? 역시 코어 팬덤들이 많이 사주시는가 네. 보네요. 와, 그리고 글로벌 팔로워 수가 2, 3억 명 정도 되는데 이걸 고려하면 코어 팬의 비중은 아직 전체 팔로워 수보다 좀 낮다. 상당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어 팬은 어느 정도 해야 코어 팬이냐? 이 매출 기여도가 연간 91만 원 정도. 1년에 한 90만 원 정도를 거치는 매출을 일으켜줘야지 코어 팬이에요. 15,000원이더라고요 대략. 몇 개입니까? 계산해보세요. 난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요즘 머리가 잘 안 들어가. 네. 그러면은 거의 60장을 팔아야 돼요. 60장이면 이거 코어 팬덤 맞네. 우리 딸은 아직 코어 팬덤 아니구나. 10장이면. 근데 한 30장만 사고 나머지 콘서트 한번 가야죠. 콘서트 보내줘야 되나 이게 참 걱정이네요.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인데 어려가지고 나는 가기 싫거든. 암표가 뭐 몇백만 원이라면서요 동남아에선. 그렇지. 저기 블랙핑크 이런 분들 거는 아주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 몇백만 원에 사는 사람이 또 있으니까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암시장에서 그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한다며요. 경매하듯이 표를 경매하듯이 판다고 하더라고. 그렇군요. 내가 원하면 돈 많으신 분들은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그게 어차피 언제 할지도 모르니까 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 코어 팬도 증가하고 공연 음반 판매량 증가하면서 큐도 늘어나고 1인당 매출 기여액도 상승을 하면서 PO인, QO인 동시 상승 구간에 있다라고 해서 전망이 아주 밝다라는 리포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YG, SM, 하이브 다 2에서 4%씩 다 상승을 했고요. 내일부터 되게 좋은 게 생깁니다. 대환대출 인프라라는 게 생기거든요. 스마트폰으로 기존에 있던 신용대출 요거를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타는 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 조회가 되는 거죠. 전 금융사에서 내가 이제 같은 조건으로 네네. 1억 대출을 받고 있는데 5% 받고 있다. 근데 다른 데서는 4%로 한다는 게 정보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기게 되는데요. 소비자들은 당연히 나쁠 게 없죠.
더 낮은 금리로 바로 갈아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기존 금융사들이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한테는 금리가 낮아지는 구간에 금리를 잘 할인을 안 해주잖아요. 내려주긴 하는데 조금만 내려주거나, 심지어 촉집게님 또 올려버리는 경우도 아니야, 있었죠? 그거는 그 가상금리는 고정이더라고요. 저 시중은행들은 그 코픽스 이런 것만 내려가는 구조라 이게 안 좋더라고. K뱅크 이런 데는 다 내려주나 봐요.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상한 것 같아. 내가 K뱅크 이런 데랑 인터넷은행이랑 시중은행이랑 좀 다른 것 같아. 예를 들면 1월 1일에 내가 A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은행이 제일 싼 거예요. 그래서 5%를 받았다. 근데 한 10월쯤 가보니까 다른 데가 더 싼 거죠. 근데 그 차이가 적게 나는 게 아니라 많이 나고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지금 때문에 많이 나요 지금. 네, 여기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금융사들의 이제 금리 경쟁도 심화가 될 거고,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시중은행들보다 그 인터넷 은행들의 대출 금리가 조금 더 좀 싼 경향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기면 기존의 인터넷 뱅크들의 수혜가 좀 집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카카오뱅크 듭니다. 이런 데는 무슨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을 뭐 3%대 중반에 해준다고 그러던데. 그게 조달금리 얼마 전까지 그거보다 그랬던 것 같아요. 닿나? 뭐 모르겠네요. 역마진 보는 건 알 테고. 근데 기준금리만큼 해주니까. 일단 내일은 이제 신용대출부터 이런 대환대출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고 하고요. 7월부터는 카드론도 가능해지고 12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네, 좋은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출 비교 플랫폼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등 이제 이런 플랫폼 업체들한테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비교를 하시면 되고, 비교 후에는 뭐 예를 들면 A은행이 더 싸다. 그럼 A은행 앱으로 들어가서 대출 실행으로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5%, 4%씩 상승을 했고요. 시중은행들은 뭐 한 1% 내외로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쉬다가 언제 오나요, 저기 각도기님은? 아마 내일까지 근데 휴가시거든요. 근데 내일까지는 좀 쉬시게. 오라 그래 내일. 아니 오라 그래. 오면은 또 장이 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쉬시게. 아니 저기 구독자들이 보고 싶어하니까 오라 그래요. 그럼 투표를 해주세요. 곽도기 하락에도 불구하고 곽도기님을 보고 싶다. 저기 힘드니까 그만하고 오라고 해 빨리.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하셨고. 네, 그러면 내일 다시. 좋은 날이 또 오기를. 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